동해 두타산 삼하사 국행수륙대제가 시작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삼하사 국행수륙대제 100일 기도 입제와 함께 봉은사 주지이자 삼하사 선덕인 원명스님 초청법회도 봉행됐습니다. 백제와 중국 남조 시대의 불교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서 남경 서용촌 불사 유적과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의 발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이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오는 9월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학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대불련이 오는 8월 영축총림 통도사와 청도 운문사 일대에서 영버디스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 앞서 동국대에서 전국 지회장을 대상으로 대학생 조직 리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9일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종합시상식에서 울산 정토사 주지 덕전 스님이 찬불가요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7월 1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려 마지막 왕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시작돼 해마다 물과 육지를 떠도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해오고 있는 동해 삼하사 국행수륙대제가 시작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삼하사 국행수륙대제 100일 기도 입제와 함께 봉은사 주지이자 삼하사 선덕인 원명스님 초청법회도 봉행됐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하사 국행수륙대제로 이 땅의 모든 유주무주 고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는 두타산 삼하사. 삼하사가 지난 9일 국행수륙대제 100일 기도 입제를 맞아 서울 봉은사 주지이자 삼하사 선덕 원명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명스님은 공덕에 의미 있는 회양을 주제로 법문하며 앞으로 100일간 지극한 기도로 나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자고 당부했습니다. 수륙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요. 이 수륙제 자체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모두 다 깨끗하게 보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똑같은 것으로 보여요. 주지 임법 스님도 수륙대제는 불교 종합예술이며 600년 전통을 이어오는 우리의 역사 문화라고 강조하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길 기대했습니다. 두타산 삼하사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 앞으로도 이어질 삼하사 국행수륙대제에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삼하사 국행수륙대제 100일 기도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은 하루 한 번 금강경 독경으로 자신을 밝히는 기도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오늘 들려주신 법문처럼 공덕을 남에게 해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삼하사 국행수륙대제 100일 기도 입제와 원명스님 초청 법문은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5일 낮 1시, 밤 10시 30분, 17일 낮 2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백제와 중국 남조 시대의 불교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불교 문화로 이어지는 백제와 남조 사원의 새로운 인식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남경 서용촌 불사 유적과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의 발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백제는 서기 384년 침류왕 때 중국 남조로부터 불교가 전래돼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남조와 백제 불교 문화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부산대학교 4단계 BK21 사업팀과 불교 문화로 이어지는 백제와 남조 사원의 새로운 인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제와 남조는 사후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비교해 볼 때 그것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아마도 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연구자들이 동아시아의 그 고대 사원, 건축물과 불교 문화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확보된 자료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받는 아주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최근 있었던 익산 미륵사지 목탑지 기단부의 재발굴 조사, 중국 남경시 서영촌의 남조시대 사찰지 발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중국 남경시 고고연구원의 공거평 선생은 서영촌 남조 불사유적의 가람 배치와 출토 유물 연구 결과를 자세히 발표했습니다. 공 선생은 불사 배치, 건축 구조, 불탑 구조, 사리 매납 방식이 전형적이고 대표적이기 때문에 5에서 7세기 동아시아 불교 사원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新村南朝佛寺遗址，那么是我们南京乃至南方地区目前所发现的年代最早、保存最好、布局最完整的一个山地型佛寺遗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송아름 학예연구사는 미륵사지 목탑지의 최신 발굴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송 연구사는 목탑 축조 공정이 지금까지 확인된 백제권 목탑 축조 방식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 연구 성과, 관련 자료 등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대 백제 사람들이 보았던 미륵사 목탑지 기단부의 모습은 사역 중앙에 축조된 고대한 구릉 형태였을 것입니다. 이번 목탑지 발굴 조사에서는 그것이 불탑을 축조하기 위해 미륵산 아래의 계곡불을 메우며 이루어졌던 대규모의 토목공사 결과물이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남조 불사유적에서 출토된 와당과 도자기, 사리 장엄구에 대한 고찰과 백제 와당 유물과의 비교 등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의 건축물을 복원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황룡사 건설 당시 치목기술과 결구기술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학술적으로 큰 도움이 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이 건축유적 복원정비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동궁과 월지 출토 건축 부재를 조사하고 특징을 정리해 고대 목조 건축 결구법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황룡사지의 복원정비 연구를 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국립경주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284건의 건축 목부재 중 대표성을 갖는 38건의 부재에 대해 실측 조사를 했습니다.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부재별 재원과 특징을 정리해 논고와 함께 보고서에 수록했으며 각 부재의 추정 복원도를 작성했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이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오는 9월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학자들이 참석해 환경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이웃 종교 학자들도 참석해 종교 화합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일행이 한마음 선원을 방문해 도량을 돌아보고 한마음과학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올해 9월 진행 예정인 한마음과학원의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각국의 종교학자들은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환경 문제들에 대해 어떤 공생의 가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압둘라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 세계가 겪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한마음 선언이 문제 해결에 앞장선 것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see now the spread of the virus, the coronavirus, is very fast because of the short distance between border. Now, within a few hours, you are traveling the whole world. If somebody's sick, can spread the virus. The same thing for the environment. So that's why all of us need to work together to protect our environment. 한마음 선언 이사장 해수스님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압둘라 대사가 특별 강연을 맡아줘 종교 화합의 의미까지 갖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대행선사가 생전 강조했던 지구환경 보존과 마음 공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질도 우리가 아끼고 아껴 써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물질도 우리가 마음을 내서 이렇게 아끼다 보면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이런 지구들도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꼭 하라고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한마음과학원의 국제학술 대회는 종교의 다름을 넘어 전 세계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중국 화엄경 제4조 청량국사가 화엄경에 소와 초를 붙인 화엄경 소초를 완역한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의 3차분을 출간했습니다.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의 3차분은 열애 현상품, 보현 삼매품,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비로자나품, 열애명 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 문명품 등 총 13권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진 스님은 2006년 1월 화엄경 소초 번역에 착수해 2016년 8월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분량으로 완역했습니다. 2020년 1차분 화엄현담 10권과 2021년 세주묘원품 7권을 출간했으며 지난달에는 3차분 200지를 종단에 기증했습니다. 수진 스님은 한국 불교의 사상적 근간인 화엄 사상을 이해하는 나침반이 돼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불련이 오는 8월 영축총림 통도사와 청도 운문사 일대에서 영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온라인으로 개최해온 대학생 불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설렘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요. 이에 앞서 전국 지회장을 대상으로 대학생 조직 리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다음 달 통도사와 운문사 일대에서 제13회 영부디스트 캠프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합니다. 대불련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전국 지회장을 대상으로 대학생 조직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캠프를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법우들, 그러니까 특히 대면 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법우들이 또 법등장이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법우들에게 2박 3일 동안 영캠프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영캠프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먼저 법우들에게 보여주고 먼저 이렇게 리더들끼리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개최해온 만큼 대면 개최를 앞두고 영부디스트 캠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각 지회장 등 임원들 간의 친화력을 쌓고 상호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영부디스트 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교적 지식을 넓히고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 캠프 참가가 처음인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캠프에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영캠프를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 화면으로 법우들과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대면으로 이렇게 법우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좀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저도 저희 학교에서 청년 포교를 위해서 지회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캠프도 진행하게 되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저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설립 60주년을 앞둔 대불련은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함께하는 가치를 공유해 청년 불자들의 리더십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예술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는 한국불교 청소년문화진흥원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9일 코로나19로 3년 만에 종합시상식이 개최됐는데요. 특히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찬불가요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문학, 찬불가 등으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원.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원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종합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불교 청소년 지도자 대상, 대한민국 찬불가요 대상을 비롯해 7개 시상식에서 총 18개 부문 수상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인연을 기회로 이 시대를 울리는 경종이 될 수 있는 사회의 목탁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노래 언제나 기쁨으로 찬불가요대상 작사 부문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불국정토를 이루자는 가사 속에서 수행자이자 시인으로서
40여 년간 청소년 포교와 군포교에 전념한 스님의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잘 알고 믿고 따라서 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찬불가 가사를 쓸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가창부문을 수상한 보령 반야선원주지 해선스님 등 여러 방면에서 포교에 힘쓴 사부대중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청소년문화진흥원은 이날 어린이 찬불가지 발행 소식을 알리며 전국 사찰 어린이 합창단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염병과 회원들의 고령화에도 쾌거를 이뤄낸 만큼 더욱 정진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 교재 마련에 애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불교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 만에 열린 시상식에서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한나래 문화재단이 제10회 호국의 숨결대회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나래 문화재단은 지난 9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이사장 심산스님, 양재생 집행위원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강경태 심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호국의 숨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은 글, 그림, 서예 분야로 나눠 열렸으며 고등부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과 통일부 장관상, 부산광역시 시장상 등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심산스님은 수상의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작품 활동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호국의 숨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글과 그림, 서예로 호국 정신을 표현하며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고리 원자력본부가 대중문화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영화관이 지난 7일 기장 청량사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창조문화 아카데미 2022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과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동참자들은 엄정화, 박성웅 주연의 오케이 마담을 관람했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혜스님은 기장 철마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영화를 준비했다며 전통차와 영화가 있는 청량사에서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서비스 향유의 기회가 적은 부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는 1부 DJ 최인락의 추억의 음악다방, 2부 영화 상영, 전통차 시음 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기 2566년 제27회 일반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합격자 연수가 1차와 2차로 나눠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실시됩니다.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1차 연수는 서울,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인천, 경기 지역단 217명이 대상입니다.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차 연수는 부산, 대구, 경남, 울산, 경북, 제주 지역단 204명이 대상입니다. 첫날에는 포교부장 선업스님이 조계종의 이해와 포교사의 자세와 조계종의 수행법과 포교 활동을, 포교국장 해교 스님이 생활 속 수행으로서의 의례의 의미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둘째 날에는 현주 스님이 사찰에 깃든 불교 문화를 주제로 강의하며 연수 미이수시 최종 합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법 풍경소리와 붓다 콘서트가 2022 찬불가 열창대회를 개최합니다. 찬불가의 대중화를 슬로건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됐던 열창대회는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비대면 경연으로 진행됐으며 2021년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7회 찬불가 열창대회는 예년보다 상금을 상향 조정해 대상 수상자 또는 팀에게 300만 원을 수여합니다.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는 예선에 참가하려면 8월 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좋은법 풍경소리에 접수하면 됩니다. 예선 결과는 8월 8일 네이버 카페 붓다 콘서트와 카카오 채널 좋은법 풍경소리를 통해 공지되며 본선은 9월 2일 오후 7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